와, 이 건물이 평당 9,900에 사가지고 네, 땅을 논현동에 있는 이면도로도 9,900에 못 사잖아. 거의 9,900원 피자 같은 수준이죠. 미쳤네. 비트코인이랑 5년전에 산 거랑 똑같은 거네. 그렇죠. 청담동 프리마 호텔에 나와 있는데 여기 되게 유명한 곳이잖아요. 여기서 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청담동도 오늘 약속 장소가 있어서 가는 길에 또 프리마 호텔이 또 워낙 상징적이니까. 왜 상징적이에요, 여기가? 워낙 유명한 호텔이잖아요. 건축하신 분이 또 감각 대단한 회장님이시고, 실제로 이쪽에 요즘에 개발들이 다 되고 있는데 개발할 수 있는 되게 메리트 있는 부지 중 하나거든요. 그렇죠. 땅값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땅이 몇 비싸니까. 평인지 아세요? 한 1,200평 정도 되지 않을까? 아, 진짜? 1,400평. 대충 때렸는데. 다 되셨네. 대충 보면 요즘 네. 보여. 앞에 있는 이 땅이 1,400평이고 뒤에 주차장이나 사우나 부지가 더 있어요. 야, 1,400평이면 평당 2억만 잡아도 2,800억. 평당 3억 잡으면 말이 안 나오네. 최근에 호텔들이 많이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저기 쉐라톤. 거기 주상복합 들어온다며. 그렇죠. 주거시설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시행하는 분들이나 다양한 분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 프리마가 만약에 개발이 될 경우 가장 핫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는 위치가 도산대로 한복판이고 저기 영동대교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주거시설을 짓는다라고 하면 엄청난 프리미엄이 있죠. 그렇죠. 사실 요즘에 땅이 없다면서. 맞아요. 나 어저께 시행하는 동생을 만났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행을 하고 이제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동생을 만났는데 걔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죠. 자기네가 600억짜리 땅을 사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강남 쪽에 해보고 싶은데 땅이 없대. 근데 이런 거 하면 진짜 잘 팔리지. 그렇죠. 훨씬 더 럭셔리하게 개발하면 맞아요. 여기는 메리트가 있는 부지니까. 너무 멋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앞에, 했군요. 절로 그리고 가보죠. 또 이제 가다 보면 리베라 호텔 쪽으로 넘어갈 건데 최근에 이쪽에 또 이제 거래된 건물들이 많아요. 지금 가다 보면 저기 이마트 24시 들어있고 참치명가 이쪽으로 아, 보면 여기 위에. 네. 아, 이거 팔렸어요? 이게 팔렸습니다. 아, 매물 최근에 거의 나왔잖아. 평당 3억 가까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그렇죠. 건물 이것도 맞죠? 형제분들끼리 소유해서 어머님이 가지고 있고 이게 땅이 작잖아. 100평인가밖에 안 되잖아. 120평, 120평에 360억. 아, 360억 팔렸구나. 네, 팔렸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핫했어요. 평당 거의 3억이잖아요. 도산대로가 평당 3억을 찍었네. 맥도날드 옆에 건물이 평당 거의 4억에 팔렸으니까. 거기는 광고판이 있으니까 예외로 봐야 되지 않나? 받아서 그런 거지겠지만 이거는 그냥 굉장히 평범한 건물이고 아, 여기 용적률은 요거 650% 정도 받았어요. 노선상업지겠네요. 노선상업지. 그 옆에 게 얼마에 팔렸는지 아세요? 여기 옆에? 네, 2016년도 8월인가 10월에 팔렸어요. 오, 5년 전에 얼마에? 평당 9,900에 팔렸어요. 저 5년 만에 거의 3배 그러니까 최소 2.5배 레버리지 생각하면 거의 6배, 7배를 먹었겠네. 그렇죠. 거의 이게 또 360억에 만약 매입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대출을 한 300억 가까이 받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볼 때 거의 현금 포지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대여섯 배. 6배에서 7배. 네, 그쵸? 그럼 한 맞아요. 50억 넣었으면 350억 그렇죠. 벌었겠네요. 근데 5년 전에 부동산을 샀으면 다 부자가 됐습니다, 사실. 그렇죠. 잠깐, 나 여기서 한 번만 여기 네. 질문이 있는데, 이 건물 엄청 높아요. 이런 거는 감정가가 얼마나 나와요? 매가가 360억인데 감정가가 330억 정도 나와요. 아, 은행 감정가가? 네. 은행에서 평가해주는 금액이 한 330억이니까 대출이 거의 300억 가까이 나와요. 아, 대출이 300억이면 자기 돈 60억에 등치유세까지 해서 한 5억 정도 내서 사신 거네요. 보증금이 빠지니까 70억 빠지니까. 정도. 아, 70억. 본인 자본 70억이면 이걸 살 수 있었던 거야? 그렇죠. 수익률은 2.5%. 수익률은 정말 안 나오는구나. 네, 안에 다 오피스예요. 공실은 없고요. 한 두 개인가 있는데 옆에 그렇구나. 건물이 이제 그렇게 해서 지은 건물이죠. 와, 이 건물이 평당 9,900에 사가지고 네, 그렇죠. 땅을. 와, 미쳤네.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옆에 보면 바디 프렌드 있어요. 올해 6월달에 팔렸어요. 이거는 평당 2억 7천에 팔렸어요. 실제 거래되는 게 건물 이제 상업지여서 막 네. 높이 올린 건물이 아니면 한 2억 한 7, 8천에 실거래 됐다고 보는 게 그렇죠. 맞네요. 네, 실거래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엄청 싸게 사신 거죠. 논현동에 있는 이면도로도 9,900에 못 사잖아. 거의 9,900원 피자 같은 수준이죠. 미쳤네. 비트코인이랑 5년 전에 산 거랑 똑같은 거네. 그렇죠. 와, 진짜 부럽다. 엄청 여기가 청담동 부자 라인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상지카일룸도 있고 네. 빌폴라리스 옆에 그 PHC 129. PHC 129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뭐 복층으로 돼가지고 되게 분위기 좋고요. 장동건 씨도 여기 살더라고요. 고소영 네. 인스타 들어가 보면 여기 많이 올려놨어요. 아. PHS 129에 사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가격대가 100억이 넘는데 네. 보통 이제 나이가 좀 지긋하신 좀 회장님들이 살지 않을까 했는데 뭐 박인비, 뭐 장동건, 뭐 현우진 이런 사람들이 인스타에 다 올려놨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자기 산다고. 여기는 좀 젊은 부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 나이 있는 분이 살만한 구조는 아니잖아요. 네. 보여주기용으로 맞아, 우아하면서 맞아. 살기 딱 좋은 거지. 돈 많은 젊은 슈퍼리치가 나 이런 뽀대나는 집 살아라고 보여주기용으로 좀 좋은 집인 것 같아요. 포인트로 지은 것 같고 PH119 같은 경우는 초반에 분양을 할 때는 분양이 또 엄청나게 안 됐어요. 맞아요. 부동산 붐이 일어나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모든 부동산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싸진 거죠. 재밌는 게 여기가 물론 뭐 로열층은 아니었지만 65억에 원래 분양을 했었어. 맞아요. 낮은 층에 뭐 이제 A, B, C 타입이 있는데 타입이 그래도 조금 이제 떨어지는 데를 65억에 하다가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고 갑자기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뛰니까 90억으로 올려버렸어. 맞아요. 그거를. 그러다가 갑자기 막 100억을 올리고 야, 이거 분양 가격이 고무줄이구나. 이거 뭐니 이거. 거의 여기도 그렇고 한남더일도 그렇고 미분양되면 계속
야금야금 올려가지고 맞췄는데 맞아. 시그니엘이 그래도 되게 감사한 거예요. 시그니엘은 아무리 그러더라도 비나카를 안 올렸거든. 그 고급주택 시장을 보면 재밌는 게 PHC 119도 막 미분양 오랫동안 있다가 강남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얘들도 분양가를 막 50%씩 올려서 분양을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까 영정 씨가 말한 데 시그니엘 안 올렸잖아. 안 올린 게 아니고 못 올린 거야. 올리면 아무도 안 근데 사거든. 시그니엘 같은 경우는 요즘에 되게 메리트 있어요. 아, 요즘 잘 대출이 나오니까. 나오니까 네. 사업자로 많이 사잖아. 맞아요. 다 사업자로 사죠. 시그니엘 사시는 분이 얘기를 해줬는데 네. 시그니엘에 들어오신 분 중에 정말 사업자로 산 사람이 되게 많대. 근데 누가? 주거용으로 쓴다는 거야. 그 사실은 사업자로 샀는데 주거용으로 쓰면 그 그거는 유명한 클라라 사건 있잖아요. 클라라 사건도 있었고 네. 법인인가 뭐 네. 사업자로 샀는데 실제는 주거용으로 썼던 걸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국세청에서 들이닥쳤는데 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스타 올리면 안 돼요. 주거용이 아닌데 사업자로 사는 건 탈세란 말이야. 빼도 박도 못하는데 시그니엘이 그런 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 되게. 체크해보지 않는 한 모르니까 국세청이 실제로 집에 가가지고 문 따고 들어가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아 그리고 여기 또 재밌는 최근에 사연 하나 있잖아요. 이수만 씨가 기자분한테 증여해준 상식할 여기 상식칼륨 3차가 여기잖아요. 그렇죠. 네. 재밌는 거 하나. 여기 상식칼륨 3차가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지어진 지 10몇 년이 됐어요. 사실 상식칼륨 3차 옛날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 이제 아파트가 폭등장이잖아요. 그렇죠. 뭐 한남돌도 엄청 많이 올랐고 네. 뭐 나인원도 엄청 올랐고 뭐 강남 아파트도 말할 것도 네. 없고. 근데 상식칼륨 3차는 생각보다 안 올랐어요. 빌라라서 그렇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빌라들은 한 5년 정도 신축 효과가 있을 때만 확 오르다가 네. 그 뒤로는 굉장히 정체되거나 맞아요. 아니면 오히려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네. 많은데 폭등장에서도 사실 저긴 별로 안 올랐거든요. 빌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파트는 수리비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가라는 거를 제대로 직격타를 받는 게 빌라고 세대수가 적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용시설에 대한 관리비도 부담률이 커지고 대지권도 상당히 적고 빌라가 아파트에 비해서 안 오른다라는 거는 당연한 정설이고 신기한 거는 빌라가 아파트 안 오르잖아.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확실히 건물 가치가 정체되거나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네. 많은데 최근에 효성 101 고급 빌라 네, 저기 101. 생긴 그리고 PHC 129 네. 그리고 에테르노 청담 사실 이런 빌라들이 되게 비싸게 팔리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거 빌라도 되게 많이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유행을 타는 건지 판단이 안 되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빌라 같은 경우 사실 가격 산정하는 게 좀 어려운 게 보통 빌라 사셔가지고 거주하는 분들 보면 대부분 좀 감성으로 사는 분들 돈이 많은데 그렇죠. 그냥 돈을 또 원래부터 약간 많았던 분들 물론 살긴 하지만 그보다는 소위 말해서 갑자기 돈 버는 분들이 빌라에 많이 살잖아요. 약간 프라이빗도 중요한 그런 분들도 많이 살고 아니, 연예인분들도 많이 살고 그렇죠. 그쵸? 연예인분들 많이 살고 그런 분들의 좀 니즈에 맞기 때문에 거래가 되고 거래하는 거지 빌라를 투자용으로 사는 분들한테는 아직까지 지금 가격이 반영되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산대로 영동대로 쪽으로 네. 걷고 있는데 여기가 마크일스 여기도 성남동의 대표적인 네, 고급 맞습니다. 빌라고 저기가 아이파크. 네. 최근에 되게 유명한 연예인분이 들어가셨어요. 누구? 전현무 씨입니다. 매매로 사셨어요? 제가 좀 도움을 드렸죠. 혹시 여기 오니까 난 궁금한 네, 거 하나. 그렇죠. 도산대로에서 네. 실거래된 게 2억 7천 정도 받잖아요, 네. 지금 평당. 이쪽은 얼마나 해요? 영동대로 이쪽, 최근에 영동대로. 2억에 팔렸어요. 도산대로가 더 비싸네요, 확실히 그래도. 도산대로가 아직까지는 훨씬 더 비싼 이유가 지역이고, 뭐예요? 근데 영동대로 지하화 개발한다 뭐 여러 가지 호재는 많아요. 기간이 거의 10년짜리 프로젝트잖아요. 근데 도산대로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성장해 있는 곳에다가 영동대로에 비해서는 확실히 상권이나 전체적인 느낌 자체가 훨씬 좋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히 대로변의 대장주라고 하죠. 예전엔 강남대로에서 도산대로로 바뀌었어요. 물론 강남대로가 땅값은 더 비싸긴 한데 도산대로가 더 인기 많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강남의 다른 지역에 특히 테헤란로 같이 오피스 많은 지역들은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도산대로의 프리미엄 매장들 여러 가지 업장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잘 됐거든요. 그런 거를 볼 때도 확실히 강남의 중심이 이제 도산대로로 왔다. 네. 근데 도산대로 쪽은 영전 씨가 말한 대로 럭셔리 마켓이 많잖아요. 음식점부터 해가지고 되게 하이엔드 네. 뭐 음식점, 명품 매장 이런 데가 되게 많은 반면에 네. 뭐 차 매장 다 그쪽 있잖아요. 그렇죠. 슈퍼카 매장들로. 네. 근데 영동대로는 사실 오피스 이런 거 말고는 뚜렷한 특징을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왜 그런 거예요? 영동대로가 예전부터 개인 소유들보다 법인 소유들이 많아요. 손바뀜이 별로 안 되고 도산대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손바뀜이 조금씩 되고 있고 그런 면이 많은데 이제 영동대로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덜하죠. 최근에 팔린 게 더 발렌틴? 저기 네, 팔렸어? 얼마에 2억에 팔렸어? 팔렸어요. 평당 2억에 대지가 몇 평이에요 저기는? 340억인가 크구나. 170평 정도. 와 저기 제일 저역가가 되게 크다. 저 뭐야 저거는? 엄청 잘 사신 건물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를 보면 네. 영전 씨 필지가 되게 큰 것 같아. 영동대로 쪽은 하나하나가. 도산대로 사실 크긴 한데 여기도 덩어리가 되게 다 커요. 확실히 여기에 건물 가진 사람들 부자들이 많겠다. 필지가 크니까. 호화 빌딩이 원래부터 없잖아. 진짜 기업들이 많아요. 개인이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확실히 도산대로에 비해서
그래서 영동대로가 그렇게 건축이 많이 되진 않아요. 영동대로 걷다가 대로변에서 이면도로 들어왔어요. 동양파라곤 있고 린든그루브 린든그루브 있고. 있죠. 네. 근데 린든그루브랑 뭐 동양파라곤 어때요? 이런 데는? 엄청 좋은 아파트도 있는 빌라는 아닌데 사실 거주하기는 여기 너무 좋잖아요. 이 같은 경우는 약간 청담 자이랑 이제 좀 아파트들이 있긴 한데 저기는 약간 프리미엄 동네라는 느낌보다는 청담동에서 대중으로 하는 느낌인데 맞아. 청담근린공원 라인 이쪽은 워낙에 사실 구촌들 많고 고급 빌라 아무튼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삶의 질이나 거주 환경은 여기가 너무 좋죠. 실거주 만족도가 높다. 그렇죠.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데 투자성은 확실히 뭐 대단지도 아니고. 청담파라곤 앞에 나와 있는데 네. 이 라인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미 온 김에 건물 시세나 이런 건 어때요? 여기 여기 이면도로는? 이 라인이 평당 1억 3천에 팔린 것도 있어요. 평당 1호 3천이면 여기가 도로도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고 이면인데 꽤 비싸네요. 근데 요즘에 강남이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원래 여기 작년에 비쌌던 거예요? 팔렸어요. 올해는 더 올랐겠네. 아파트나 이런 게 많고 일반 건물들이 좀 적어서 임대 수요가 좀 괜찮은 지역으로 아, 하더라고요. 여기가.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니까. 청담역이 또 소비력 높은 사람들도 그렇죠. 많고 이러니까. 네, 근데 여기도 보면 재활센터, 에스테틱 사실 이 정도 건물 컨디션에 이런 업종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진짜 프리미엄 업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업종들 자체 가격 진짜 비쌀 거예요. 왜냐면 아카데미나 에스테틱 같은 거 할 때 들어가는 사람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임대료를 뽑으려면 가격이 비싼 거죠. 그렇죠. 프리미엄 이런 건강시설들 이런 아파트 단지나 주변에 고급주택 단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것들이 많고. 그 영동대로 대로변은 뭐 실거래 2억, 여기는 실거래 1억 한 초반에서 중반대. 네. 근데 여기는 다 2종인가 봐. 큰 건물이 없다 여기는. 맞아요. 여기가 2종 3종. 아 2종 3 섞여 네, 있어요. 2종 3종 섞여 있고. 총평 좀 해주세요. 네, 아무튼 뭐 총평이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영동대로 재개발 소식이나 그다음 도산대로의 상권의 확장으로 통해 가지고 원래 사실 이쪽 영동대로 끝라인의 도산대로가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비싸게 거래된다라는 자체가 이제 이쪽도 굉장히 가치가 많이 올라갔다. 영동대로 개발 GTX 노선하고 되게 연결이 돼 있는 뭐 거예요. 지하화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지상에다가 공원을 만들고 그래서 저기가 나중에 무슨 광화문 광장처럼 광장을 만든다라고 하니까 그 개발 소식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호재들도 많이 올랐던 거죠. 그 영동희 씨 말대로 원래 도산대로 메인은 신사역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길이 메인이고 그렇죠. 사실 여기 끝자락이잖아요. 네. 영동대교 쪽은 여기는 그냥 고급 빌라들, 그렇죠. 청담동 부자들이 사는 동네로 인식이 됐는데 네. 상업용 건물이 요즘 많이 개발되는 게 약간 그런 호재들하고 관련이 있죠. 그렇죠. 호재들이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도산대로가 다른 지역들도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그래도 여기라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도산대로 쪽 끝자락이어서 인기가 별로 없었고 사실은 여기 유동인가 많은 데가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리고 차 타고 오기에는 나쁘지 않지만 어쨌든 뭐 대체제가 또 많은 곳이기도 하고 대중교통이 별로 좋지 않고 근데 여기가 개발 소식이 있으니까 요즘 되게 호가를 높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건물주들은 개발만 제대로 끝난다라고 하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여기 분들도 부자들이 많은데 왜 그렇게 건물이 나오는 거예요? 기회비용이죠. 한전이 되게 재밌는 케이스가 한전 개발 소식 나올 때 2014년도였어요. 근데 지금 2021년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한 5, 6년만 기다리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묻어놓자라고 하고 투자한 분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도 평당 1억 1억 5천씩 샀어요. 그 한전 뒷부지 그렇죠. 거기를 근데 그게 지금 거의 12년 걸리죠. 2026년이면. 그렇죠. 12년 동안 그때 평당 1억 썼던 게 거의 2배밖에 안 오른 거예요. 네, 그런 실패한 투자지. 그렇죠. 사실. 근데 그런 거를 바라보고 장기 투자라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때 내가 차라리 그때 팔고 나중에 다시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으로 다른 걸로 계속 돈을 불리는 분들이 있는 거죠. 빠르게 움직이시는 그렇죠. 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여기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그런 호재가 나왔으니까 호재를 통해서 가격 좀 더 붙여서 팔고 그 돈 가지고 굴리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오면 더 이득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 그런 거 신경 쓰기 싫어 그냥 난 놔둘래 라고 건물주도 하는 성향이. 분도 있고. 네,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대충 시세나 이런 건 정리가 되고 네. 둘러봤는데 미래에 대해서 도산대로, 영동대로, 이면도로까지 네. 얘기해 주시면 어떨 것 같아요? 도산대로는 다들 건물 사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인기 많은 지역이다 보니 앞으로도 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도산대로를 넘어설 수 있는 대로가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도산대로의 인기는 늘 꾸준하게 유지될 것 같고요. 영동대로 같은 경우는 영동대로 지하와 뭐 GTX 여러 가지 호재 소식들이 많은데 과연 우리가 예상한 그 기간 내에 바로바로 진행이 될지 이게 되게 관건일 것 같아요. 만약에 빠른 진행이 된다고 그렇죠. 하면 영동대로도 되게 좋아질 것 같은데 한전처럼 점점 늦어져가지고 지지부진해진다고 하면 약간 오히려 그걸 보고 요즘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조금 더 좀 기회비용을 날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기 이면도로는 어떨 것 같아요? 이쪽? 이면도는 뭐 그냥 이렇지 않나요? 큰 변화 없이. 대부분 어업원들 있고 여기 음식점도 큰 먹으러 변화가 가고 이 정도 없다. 아닐까 생각이 투자 드네요. 가치가 그렇게 높진 않을 수 그렇죠, 있다라는 네. 얘기인가요? 근데 최근에 나인원 근처에 이제 나인원을 분양했던 분들을 하고 그다음 그쪽 개발했던 분들하고 만나서 식사한 자리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나인원에 사는 회장님들은 그냥 나인원 근처에 그냥 내 아제트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건물 하나 사고 우리가 아는 사람도 2명이나 있잖아. 그렇죠. 예, 나인원에 이사 오고 그 앞에 건물 사버리고. 맞아요. 여기도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청담동에 사는 맞습니다. 그 사모님이나 네. 회장님이 사는 그런 느낌이다.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돈 많으면. 네, 오늘 잘 둘러봤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